개기월식이 아마 있는 모양이에요. 제가 지금 사실 몰래 네. 이걸 틀어놨어요. 아유,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여기 보니까 이렇게 살짝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지금 보니까 아유, 다 이거 보러 가셨네. 내가 보니까. 정프로님도 틀어오셨네요. 아, 일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그 채널의 실시간 접속자 수보다 저희가 더 많네요. 아, 개기월식보다는 경제가 더 중요하다. 그럼요, 이거죠. 그렇기도 하고. 아니 잠깐 그림자에 가열해서 잠깐 어두워지는 거 그거 봐서 뭐 할 겁니까? 근데 지금 나가면 눈으로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구름에 가려져도 이렇게 가려지잖아요. 에이, 볼 느낌 것도 달라요? 네, 볼 것도 없고. 볼 다른데 계속 틀어놓고 계시네요. 네, 그거는 저희가 생중계 해드릴 테니까 완전 다 네. 잡아먹을 때 그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보다가 네. 지금 보니까 한 몇 시쯤에 된 거예요? 한 7시쯤 되면 가려지려나? 헤이, 그 시간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왜냐면 아까 전에는 좀 많이 보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초반부터 6시 반부터 봤는데. 그럼 저희가 개기월식은 저희가 단독으로 네. 문자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ETF 마켓워치 시간 삼성 자산운용 최창규 본부장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 밖에 오면서 달 좀 보셨어요? 에헤이. 아니요, 못 봤죠. 네. 저는 좀 일찍 왔거든요. 아. 네, 그리고 달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요. 지금 준비해야죠. 지금 방송. 계좌 볼 시간도 없는데. 네네네네. 다르겠습니까? 자, ETF 시장에 대한 동향 오늘도 확인해 볼 텐데요. 어떤 시장에 이슈가 있었습니까? 예, 제가 뭐 ETF 담당하는 코너를 맡고 있지만 ETF 얘기만 드리는 건 아니라는 걸 이제 아실 거고요. 네. 제가 관심이 있는 게 ETF와 관련된 수급,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 그리고 또 ETF를 담고 있는 상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뭐 TDF와 같은 상품이 대표적인 상품인데요. 이런 것들이 다 저의 관심입니다. 11월 2일 날 고용노동부에서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상품을 승인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첫 곡지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디폴트 옵션? 네, 디폴트 옵션이라는 것은 내가 DC 계좌나 IRP 계좌에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았을 때 초기에 세팅된 디폴트 값으로 자동으로 운용 지시가 나가는 거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니까 너무 초저 위험 상품, 소위 말하는 원금 보장 상품 중심으로 운용 지시가 나가다 보니까 수익률이 굉장히 나빠지는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디폴트 옵션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고용노동부가 11월 2일 날 그 디폴트 옵션에 해당되는 상품을 승인을 했습니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예, 매일경제신문에서 11월 7일 날 나온 기사고요. 기사 내용은 제가 꼭지만 들고 왔는데 내 퇴직연금 맡겨볼까? 라는 내용이고요. 디폴트 옵션을 초기에 세팅을 하게 되면 이 디폴트 옵션에 해당되는 그 사업자마다 상품 라인업을 고용노동부가 승인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상품 라인업은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이렇게 4가지 등급으로 그 퇴직연금 가입자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뭐 퇴직연금이니까 고위험 쪽보다는 초저위험이나 저위험, 중위험 정도까지 아마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중위험에 해당되는 퇴직연금 사업자와 그리고 상품 라인업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내용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설명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자, KB국민은행. 자, 국민은행의 그 중위험 상품 라인업을 보면은 50%는 미래에셋 평생소득 TIF. TIF가 혹시 뭐의 약자일까요? 토탈, 예, 타겟? 타겟 I는 인컴 펀드. 알려주시네요. 네네. 타겟 인컴 펀드라고요. 여기서 인컴이라는 것은 리츠, 네. 우선주, MLP 뭐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상품을 TIF라고 불러요. 근데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상품이 너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좀 필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좀 들고 와봤고요. 네. 그 밑에 있는 키움은 당연히 뭐 키움 자산이겠죠. 분리오. 혹시 분리오는 뭘까요, 정프로님? 분리오요? 네, 내돈 분리오. 네, 내 돈 분리오. 어느 회사의 상품명일까요? 이거 들었었는데. 네, 두물머리. 두물머리. 네, 두물머리라는 핀테크 업체에 아마 자문을 받아서 운영하는 멀티 에셋, 멀티가 들어갔으니까 에셋,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하는 EMP. ETF 모델 포트폴리오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워요. 이 상품 라인업들이. 이렇게 어렵게 했을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제가 뭐 당연히 뭐 퇴직연금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공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퇴직연금을 어떻게 굴릴 건가를 이제 다양한 상품들 중에 골라야 되는 거죠. 네, 일단은 뭐 위험 등급부터 고르게 네. 되어 있고요. 나는 그냥 퇴직연금이니까 초저 위험으로 할래. 아니야, 나는 그래도 수익이 좀 중요하니까 중위험으로 할래.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게 되어 있고요.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 사업자가 만약에 국민은행이다. 그러면 국민은행이고 중위험이다. 그리고 나는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요 KB 국민은행이 제시한 50%는 TIF, 30%는 분리요, 그리고 20%는 IBK 플레인 바닐라 이렇게 상품 운용 지시가 딱 들어가게 돼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가지고 온 거고요. 퇴직연금은 언제 가입하는 거예요? 퇴직연금은 보통 이제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뭐 DB나 DC 선택을 하게 되어 있고요. 보통은 DB형 같은 경우 선택을 많이 하는데 DB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가 굴려주다 보니까 좀 안정성 위주로, 안정성 위주로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좀 나빠서 최근에는 뭐 DC형으로 많이 가입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DC형 가입했는데 내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요런 사업자가 제시한 요 상품 라인업에 따라서 운용 지시가 내려진다라는 내용입니다. 누가 결정해요? 이거는 회사에서 결정하고요. 회사가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노사 협의에 의해서 사업자를 결정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운영 지시에 해당되는 위험 등급은 내가 결정하는 거죠. 대표님 네? 모르셨습니까? 아니 근데 저는 네. 이 자칫 이 운용하시는 분들 물론 이제 열심히 잘 하시겠습니다만 사실 이게 뭐 잘 됐다고 특별히 뭐 이분들한테 큰 성과가 간다거나 이러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래도 성과 보상이랑은 약간 개념이 틀리고 네. 그러니까 퇴직연금이라는 열심히 안할 것 것은 같아서. 결국은 나의 노후 보장이니까 그래서 제가 화면 잠깐 켜주시면은요. 네. 그럴 줄 알고 제가 뭐 디폴트 옵션 운영 절차 삼성증권 전균 애널리스트님이 친절하게 정리했더라고요. 역시 정프로님과 같은 분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디폴트 옵션의 발동 요건은 가입자가 적립금에 대한 운용 지시를 일정 기간 동안 하지 않거나 디폴트 옵션으로 적립금 운용을 원하는 경우 이럴 때 가입자가 운용 지시 없이 4주 경과할 경우에는 디폴트 옵션으로 적립금이 운용됨을 통지받고 통지 이후 운용 지시가 또 2주 동안 없으면 디폴트 옵션에 해당되는 투자 방식으로 운용이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정해놨고요. 그리고 디폴트 옵션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원리금 보장 상품, 펀드 상품, 포트폴리오 상품, 그리고 뭐 TDF나 뭐 MMF나 인프라 펀드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 위험하거나 그런 상품들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한번 보시면 되고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 초저위험, 저위험 1, 저위험 2, 중위험 1, 중위험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품 라인업을 쭉 구성해 놨으니까 본인이 가입하신 그 퇴직연금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아마 어떤 상품들이 디폴트 옵션으로 승인받았는지 나와 있을 테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꼼꼼하게 보신 분 사실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네네네. 퇴직금을 한 번 딱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뭐에 가입이 돼 있긴 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그거 언제 받아요? 그냥 그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묶어둘지 어. 아니면 그 돈을 그냥 퇴직하면서 바로 찾을지. 근데 저는 제가 사실 신입사원 때 그게 뭔지도 모르고 다들 가입하니까 그냥 따라서 가입한 거고 네네네. 고르라고 하니까 뭐 하면 돼요? 그랬더니 이게 뭐 어떻고 그럼 이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냥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닙니다. 저는 현금으로 갖고 있고 싶습니다. 아, 그래서 잘했습니다. 받아버렸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운용한 입장에 그거를 네. 그러면 이건 그냥 정말 아주 음모론적 네네네네. 시각입니다. 의심 많은 정프로. 네. 내가 이제 운영한 입장에서 사실 사람들이 관심도 별로 없어.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러니까 꼼꼼하게 보는 분들 없죠. 거의 없으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무슨 뭐 펀드 매니저든 아니면 어디 뭐 운영하는 이런데 거기서 이제 나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그럼 그래 줄게. 내가 그거 사줄게. 이게 수익률이랑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의심병이 또 더진 겁니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아무래도 예. 뭐 퇴직연금을 방치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는 부지런한 사람이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네. 그런 시기가 왔고 제가 퇴직연금 상품들 디폴트 옵션으로 선택한 상품들 라인업을 읊어드렸지만 네. 어렵지 않습니까? 맞아요. 요 성적 같은 것도 좀 나옵니까? 그러니까 퇴직연금들 쭉 수익률. 예를 들면 줄을 아마 세워갖고 제가 이제 뜯어보니까요. 고용노동부에서 이 상품을 승인할 때 네. 성과라든지 아. 보수라든지 이런 걸 꼼꼼하게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왜 꺼냈냐? 화면 잠깐 키워주시면 네. 이런 류의 상품들을 라이프 사이클 펀드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뭐 젊었을 때는 돈이 많이 벌지만 나이가 들거나 은퇴 시점이 되면 또 돈을 많이 못 벌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에 맞춰서 나온 상품들을 라이프 사이클 펀드라고 하고요. TDF가 대표적인 라이프 사이클 펀드인데요. 이런 쪽으로 유한타증권의 김우정 애널리스트가 이쪽으로 자금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대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말씀드렸고요. 방금도 배당 얘기했는데 2024년에 배당 제도가 개선돼요. 예, 그 얘기도 약간 들어가 있는데 네. 제가 이거는 나중에 시간 되면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여태까지 배당금 확정은
3월 정기 주총을 해봐야 알 수 있었거든요. 실제로 배당락은 12월이지 않습니까? 12월인데 내가 네. 실제로 얼마를 배당받는지는 3월에 내년 3월에 주총 때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깜깜이 배당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2024년부터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뭐 결정하기 전에 미리 배당금에 대한 금액을 좀 미리 좀 확정해야 된다라는 개선이 좀 이루어질 예정이다라는 내용도 있어가지고 네. 제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라이프 네. 사이클 펀드 기억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덧붙여가지고 뭐 은퇴 상품 이런 것들이 대중화되고 있다라는 내용들도 있으니까 아마 뭐 좀 시간 되시면 유한타증권 김우정 애널리스트님이 쓰신 펀드 관련된 보고서를 찾아보시면 아마 퇴직연금 가입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연간 전망 이야기를 가지고 네. 오셨습니다. 네. 내년도 시장에 대한 전망. 네, 이제 뭐 또 때가 왔죠. 이맘때 되면은 또 포럼하고 내년에 연간 전망 얼마입니다. 지수대 제시하고 물론 뭐 지수대 맞추면 좋겠지만 또 틀리면은 그런 거 안 합니까? 네. 작년에 연간 전망 냈던 증권사들 중에서 가장 틀린 혹은 네. 가장 잘 맞춘 안 이런 해. 거 기사화 안 됩니까? 아마 그런 것들은 기사화돼서 충분히 나갈 수 있는 내용인데요. 저도 전직 애널리스트로서 나가서 도움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예, 아마 서로 좀 많이 조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그리고 제가 이제 작년에 잘 맞췄다고 올해도 잘 맞추는 건 또 전혀 그쵸, 아니거든요. 아니죠. 네네네. 네. 그래서 뭐 앞서도 뭐 그 유부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저는 이제 ETF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섹터 또는 어떤 테마가 유망한지를 꼽아왔는데요. 아우, 다들 입을 맞추셨나 봐요. 예, 반도체와 2차 전지예요. 예, 전부 다 입을 맞추신 것 같고요. 2023년에 유망한 섹터 반도체가 무려 5개 증권사에서 반도체 얘기가 나왔고요. 2차 전지와 반도체가 거의 대부분이 아닐까. 실제로 ETF 쪽에서도 거래 제일 잘 되는 ETF는 2차 전지 ETF랑 반도체 ETF예요. 그래서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정리를 해갖고 왔고요. 먼저 2차 전지는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그리고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그리고 타이거 글로벌 리튬엔 2차 전지, 2차 전지 K유딜, 2차 전지 액티브, 차이나 2차 전지, 그리고 최근에 배터리 리사이클이라고 해서 폐배터리까지 나왔으니까 아마 2차 전지 같은 그 테마는 요런 ETF로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고요. 반도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반도체는 따로 화면으로 정리를 해갖고 왔는데 네. 종합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종합 반도체는 국내에 투자하는 것, 국내와 해외에 투자하는 것, 그리고 미국에 투자하는 것, 중국에 투자하는 것, 그리고 종합 반도체 이렇게 정리해 갖고 왔고요. 메모리 반도체는 최근에 아리랑 한화자산에서 글로벌 디램 반도체라는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하는 ETF가 최근에 상장을 했고요. 비메모리는 KB스타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코덱스 FM 시스템 반도체를 보통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많이 얘기하니까 이렇게 2종이 되어 있다. 그래서 반도체도 그냥 종합 반도체로 투자할까? 아니면 메모리 반도체로 투자할까? 아니면 비메모리 반도체로 투자할까? 이런 것들도 의사결정함에 있어서 ETF를 통해서 하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냥 좀 정리했어요. 네, 네. 참 좋은 자료인데 아마 화면으로는 거의 안 보이실 겁니다. 네, 글씨가. 화면 저희가 캡처하시고 제 얼굴 지우시고 그리고 얼굴을 왜 지워요? 네, 네, 저희가 이제 그 자료를 저희 3프로 TV 자료실에 좀 신의 업로드를 해놓을 자료실에. 테니까 예. 그걸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면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거든요. 예, 제가 네. 심혈을 기울여서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요. 밑에 애를 시켜서 한 거니까. 아이, 예. 참 이렇게 우리 네. 아니, 또 본인이 네, 직접 본부장님은. 하시지 왜 네, 이렇게 너무 겸손하세요. 시키니까. 너무 실은 제가 회의가 너무 많아요. 네, 회의도 많고. 네. 네. 한번 그 직원 이름 한번 예, 불러주세요. 염기도 넣었고요. 제 네. 이 친구 없으면 진짜 방송을 못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한테 고맙다는 염기돈이고요. 염기돈. 예, 아직 미혼이어가지고요. 혹시 이름이 어. 돈이 들어가네요. 예, 기돈이고요. 아직 미혼이어서 이 친구 꼭 장가 보내는 게 내년 목표입니다. 네. 아마 본부장님만 안 계셔도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얘기가 그렇죠.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저는 네. 새로운 지수 나오면 꼬박꼬박 소개를 네네. 해드리는데 코스닥 관련된 지수가 새롭게 나왔어요. 음. 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거래소에서 나온 지수고요. 네. 코스닥 글로벌 세그멘트 지수라고 해서 왜 만들었을까 고민을 참 많이 해봤거든요. 아무래도 코스닥이 디스카운트가 커요. 야, 코스닥에 있어. 그러면 약간 좀 문제되는 종목 아니야? 아마 이런 것들을 불식하기 위해서 거래소가 고민을 참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래소
거래소가 선정한 코스닥 글로벌 세그멘트 지수에 포함된 종목이라면 어느 정도 내가 개런티 하겠다라는 자신감에서 만든 지수고요. 그리고 항상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명심하셔야 될 게 지수가 나오면 뭐가 나온다? ETF가 네, 나오겠죠. ETF가 나온다. 그럼 ETF가 나오게 되면 그 지수에 포함된 수급이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밖에 없다. 그런 네. 관점에서 제가 지수가 나오면 꼬박꼬박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11월 21일 날 첫 산출돼서 발표가 되니까 네. 저도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아직은. 이런 것들은 좀 극비 상황 또는 컴플라이언스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11월 21일 날 산출돼서 발표가 이루어지면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는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미국 하이힐드. 네, 미국 하이힐드 ETF 말씀드리기 전에 넘어갈까요? 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은 것 같아서 앞서도 미국 선거 얘기 많이 하셔가지고 미국에는 재미있는 ETF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당 이런 ETF가 것도 있는 있어요? 거 혹시 아세요? 아, 이게 약간 그거군요. 저번에 네. 우리가 민주당 이제 공화당 ETF. 쪽은 뭐 네. 바이오, 네. 민주당 쪽은 뭐 맞습니다. 신재생 뭐 이런 거 맞습니다. 나눠서 그리고 또 기부금. 아. 누가 민주당 쪽에 기부금을 많이 냈냐? 누가 공화당 쪽에 기부금을 많이 했냐? 네. 그런 기준으로 민주당 ETF, 공화당 ETF가 되어 있고요. 민주당 ETF의 티커는 DMG, 그리고 공화당 ETF의 티커는 MAGA니까 뭐 중간 선거 결과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은 MAGA예요. 예, 예, 예. 저 마가 되게 많이 했었는데. 메이크 네. 아메리카 그레이트 네. 어게인. 네. 아, 그래서 이제 옛날 트럼프 맞습니다. 선거 네. 이걸 그냥 앞자를 따버렸네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주가를 보시면서 누가 더 이제 하원에서 많이 장악할 거냐 이런 걸 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네. 싶어가지고 뭐 들어있나 한번 좀 확대해서 좀 볼까요? 이거는 좀 네, 재밌겠는데 민주당하고 공화당 각 ETF에 어떤 종목들이 들었나 네, 확대 살짝만 혹시 보겠습니다. 확대 혹시 가능할까요? 네. 예, 민주당 쪽에는 아무래도 뭐 애플, 코스트코 뭐 이런 종목들이 가장 먼저 눈에 많이 들어오고요. 뭐 콜게이트 같은 뭐 그런 종목들, 무디스도 있어요? 많이 들어오고요. 어. 아마 제가 싱글리. 무디스는 잘 모르지만 좀 기부금을 많이 낸 아. 기업들, 그 회사에서 기부금을 그 정당에 기부금을 많이 낸 기업도 이 ETF에 포함되는 기준 중에 하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기부금 쪽이 아닐까 자, 뭐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보수는 저 공화당 공화당은? 쪽은 필립스, 필립스? 롤링스, 다이아몬드 백 에너지, 마라톤, 오일. 약간 에너지 전통기업. 에너지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 캐터필러도 있네요. 친환경 쪽과 전통 에너지 쪽 뭐 이런 쪽의 대결이다라고 로키드 보셔도 마틴. 보셔도 참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거 볼 때마다 참 미국은 참 재미있는 나라고 그러네요. 또 투자 관점에서도 참 재미있는 나라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만약에 한국에서 더불어민주당 ETF와 국민의힘 ETF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욕을. 아마 제가 무사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관련 기업의 거론만 되더라도 네네네. 기업들이 아마 소송 걸지도 몰라요. 네네네. 왜 우리 여기 터놓냐고. 네네네.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서 꼭 투자가 아니더라도 뭐 네.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기. 이번 주에 11월 만기 있어서 뭐 관련된 보고서를 찾아봤는데요. 뭐 11월 만기는 뭐 그렇게 큰 이슈가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시선이었고요. 제가 한 가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제 11월, 12월 되면은 연말 배당을 노리고 그쵸.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연말 프로그램 매수 장세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긍정적인 시선을 많이 펼쳤었어요. 근데 올해도 좀 재현이 될까 이런 고민들이 좀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연말 프로그램 장세라는 게 배당 수익률보다 이제 금리가 낮을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달 비용이 너무 싸기 때문에 싼 조달 비용을 이용해서 배당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은 조달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갔죠. 배당 수익률보다 조달 비용이 더 높은 장세다 보니까 올해는 연말 프로그램 장세가 화끈하게 펼쳐지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말에 좀 배당 관련된 자금 집행을 좀 계획하고 있다면 좀 줄이시거나 그런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얼핏 해보고 있고요. 네. 저 역시도 배당 수익률이 조달 비용보다 이렇게 낮게 있는 경우가 진짜 오래간만이거든요.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민들이 좀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네. 만기 관련한 이야기까지 쭉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뵙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기돈 씨에게 네, 기돈 씨. 박수 예, 보내주시기 네, 바랍니다. 기돈 씨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창기 본부장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시던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